네, 매주 월요일 만나보는 스페셜 원 시간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우리 증시 반등의 연속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은 키포인트를 어떻게 잡으실까요? 네, 국내 증시가 글로벌 증시 대비 최근에 강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증시가 미국의 나스닥이라든지, 지난주 금요일도, 착세 모습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과연 하단 지지대를 쌍바닥으로 좀 만들 수 있을지, 상당히 초미의 좀 관심사였습니다. 장중에 등락 과정이 좀 있었지만, 종가 마감이 1.5% 상승한 채 마감이 좀 됐었고요. 기술주들 하락이 상당히 미국 시장에서 좀 컸는데 역시나 뭐 금리 인상 부분이 강하게 반영된 모습이었습니다. 금일도 지금 양봉이긴 양봉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마이너스를 좀 야간 선물에 기록하고 있는데 국내 증시 코스피 모습을 좀 보시게 되면 역시나 펀더멘탈 문제가 없었다고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매주 이제 전해드리는데 레인지 범위가 2300선에서 2350선을 제시해드렸는데 2350선을 지금 넘어간 모습입니다. 2400포인트를 향해서 완만하게 상승세를 가져갈 것이다. 그 의미에는 역시나 반도체 삼성전자 그리고 2차전지 부분이 역시나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요. 오늘 금일 아침에도 그런 모습이 좀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가장 놀라운 것은 지금 뉴욕 증시를 좀 보시게 되면 뭐 고용 지표라든지 연준에 좀 뒷받침을 해주는 요소들이 상당히 강하게 연출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고용 지표 호조 부분, 미국의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부추기는 요소가 된다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긴축 우려가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뭐 고용지표가 좀 높게 나온다든지 아니 낮게 나온다든지 고용시장이 좋지 않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더 우호적일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고요. 미국 증시가 뭐 국채금리 하락이나 저가 반발 매수로 좀 유입이 되었다면 국내 증시 모습은 펀더멘탈에 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중국의 코로나 정책 완화 기대감이 금요일에 있었는데 이길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 중국은 역시나 코로나 정책 제로 코로나에 대해서는 좀 부정하는 듯한 모습을 내비쳤고요. 가장 아침에 좀 산뜻한 출발이 진행되는 이유는 글로벌 증시 대비 국내 증시의 강한 모습이 사실은 자주 연출되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양대 지수가 모두 산뜻한 출발을 한다는 것은 주도주가 역시나 전면에 나서기 때문이라고 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한 주 동안은 좀 어떨까요? 네, 금주에 상당히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직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이유인데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시장을 가장 강하게 지탱했던 이유를 좀 말해봐라. 이러면 역시나 2차전지 부분에 선방이었다라고 좀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아이러니하게 금요일날 59만 8천 원 딱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돌파는 못했고 59만 8천 원까지 신고가를 찍고 난 이후에 오늘 지금 조금 5일선까지 키 맞추기 과정을 가고 있는데요. 2차전지가 뭐 나쁘다기보다는 어느 순간에 주식이 더 가기 위해서는 눌림목으로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 눌림목에 좀 진입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 2차전지의 수급이 이제 낙수 효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어느 섹터로 좀 퍼져나갈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관심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오늘 삼성전자가 역시 6만전자를 다시 회복을 했고요. 반도체 섹터에서는 뭐니 해도 일단 삼성전자가 먼저 끌어줘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끌어주다 보니 역시나 시가총액이 가장 높고 이렇다 보니까 지수가 상승 국면으로 가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 그동안 좀 쉬었던 현대차까지 낙수 효과가 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도 바닥권을 좀 이탈한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16만 원 찍고 금일 3%대 상승으로 좀 가고 있고요. 시청자분들 이제 고민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주도주 안에서 순환매 흐름을 잘 타야 되기 때문에 과연 어느 섹터를 선정할 것인가, 어느 섹터가 내가 골라서 과연 주가의 모습을 우상향으로 가져갈 것인가,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고요. 이 길부터 또 이제 면역 하마학회가 시작됩니다. 상당히 3대 암학회로 이제 지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항암학회 관련된 종목들도 조금 눈여겨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는 미국의 중간선거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솔직히 민주당보다는 공화당 쪽 우세가 좀 점쳐지는데, 물론 선거의 결과물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과연 공화당이 됐을 때, 조금 더 다수석을 확보했을 때 중간 선거물의 결과물에 따른 정책적 변화는 없을 것이냐, 이 부분까지 좀 키포인트로 가져가야 되고요. 그 다음 이 길에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에 이제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지금 악재들은 어찌됐건 다 나왔으니까 재료는 분명히 소멸입니다. 근데 이 재료가 소멸된 과정이 좀 악재로 발현이 되느냐, 호재로 발현이 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더욱더 호재로 발현이 되기 위해서는 CPI가 자이언트 스텝 이후에 소비자 물가가 좀 잡혔는지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소비자 물가가 이제 의견이 좀 분분한데 소비자 물가가 좀 내려가는 그런 징조나 징후가 좀 보인다 하면, 제가 봤을 때 코스피 지수는 2,400을 무난하게 터치할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가의 하락세는 거듭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한 주 동안에 봐야 될 게 많네요. 중간 선거 결과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물가와 관련된 부분들 계속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렇게 2차 전지에서 이제 IT 섹터 그리고 약간 산업재 소재까지도 오늘은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어디에 집중을 좀 해봐야 될지 저격 포인트 잡아주세요. 네, 이제 성향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지금 분명히 오늘 움직임을 보게 되면 그동안 쉬었던 자동차, 이 부분이 가장 일단 돋보이는 것 같고요. 현대차라든지 기아, 현대차가 지금 현재 3.3%, 기아가 2.14%, 역시나 그 기간 횡보를 하던 모습이었는데 기아처럼 완벽하게 과대 낙폭 구간까지 이탈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 수급으로 이동이, 반도체와 자동차의 수급으로 이동이 확인되고 있는데, 과연 여기를 고를 것이냐? 아니면 지금 국토부 장관이 이제 사우디를 갑니다. 역시나 네옴시티 관련주라든지 유신 한미글로벌 규정의 가능성, 오늘 유니트론텍도 나쁘지 않던데 조금 정책적 테마가 형성되어 있는 쪽으로 퍼포먼스 위주로 선택해서 갈 것이냐, 이 부분에 이제 결정을 좀 지어야 되고, 저의 주관을 좀 말씀드린다면 지금 구간은 그래도 변동성 국면이 좀 크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뉴스플로우를 타고 장 중에도 10%씩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연출이 좀 되기 때문에 안정성이 가미될 수 있는 자동차나 반도체 이쪽으로 좀 선회를 해보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고요. 따라가는 매매는 절대 수익을 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지금 시청자분들 최근에 그 고민을 보게 되면 매도 시점과 이렇게 매도 시점에 관한 고민들이 가장 많으신 것 같고, 종목 상담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고민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순환매가 펼쳐질 때 어느 시점에서 지금 포트와 섹터를 교체해야 되느냐, 이 부분으로 기결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가는 매매보다 눌림목 공략, 그리고 노이즈가 선반영되어 있는 주도주 섹터가 공략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역시나 그래도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자동차 부품 종목들, 아니면 최근에 이제 대형주의 낙폭 과대로 공략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이 부분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달까지는 소비자 물가가 잡힐 것이다, 어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분분했는데 기대치만큼 많이 내려오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4번 연달아 했기 때문에 아무리 누적적 효과가 늦게 발현된다고 해도 소비자 물가는 일정 부분 내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CPI 전까지는 역시나 등락 과정은 지속되나 코스피 지수의 모습은 2,400을 향해서 가는 이제 완만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 필요하고요. 그러면 2,400선까지 이제 도달했을 때 바로 2,600선을 향해서 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2,400선까지 도달한다면 또 어느 섹터가 좀 더 부각이 된다든지 주도주 섹터가 전면에 나서는 모습이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400선에 도달했을 때 일정 부분 종목이 좀 압축돼 있고 현금화도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숲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확실히 자동차나 이제 반도체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건 긍정적인 측면이고요. 내일부터 이제 면역 항암학회 시작돼 가니까 제약바이오 그리고 신재생,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는 엔터를 좀 말씀드렸는데, 엔터는 아무래도 이태원 그 3사 이후에 조금 분위기가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분위기가 좋은 섹터, 건설 기계를 주목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2시간 동안 만나본 전문가들이 대체적으로 이 완만한 상승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는 2,400선까지는 단번에 갈 수 있는데 2,600선까지 욕심을 내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어서 그 부근 가면은 일부는 조금의 현금화를 해주십사. 그리고 현재 구간대에서는 따라가는 매매로는 수익을 낼 수 없고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다음 매개가 어디로 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쪽 그리고 건설기계, 자동차, 반도체 뭐 이쪽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실전 매매 하시는데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외국인이 이제는 외국인 수급을 좀 믿고 보는 상황이 됐죠. 현선물 나란히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양쪽 지수는 0.6% 안팎의 상승권 그리고 원달러 환율 1,410원 하회하면서 오늘장 월요일 아침 상당히 활기찬 모습 띄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잘 활용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장 마칠 때 다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